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네.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처음에 이 채널을 발견하고는 눈이 막 커지세요. 아, 이렇게 정보가 많았나? 그리고 내가 왜 이걸 이제까지 몰랐지? 아, 나도 이거 빨리 공부해서 이거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막 지난 영상을 정주행하시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막 야심차게 뭔가를 시작을 하십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네, 그런 유형의 어머님들이 야심차신 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힘을 빼셔야 돼요. 힘을 빼시고 제가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정말 네, 정말 조금이라도 정보가 되겠다 싶은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메모를 해놓고 강의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 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런데 걱정되는 거 정말 그 방법만 따다가 아이한테 계속 이것도 해야 된대. 초등 때 이것도 해야 된대. 너 이렇게 하래. 라고 하면서요. 정말 점점 이제 엄마표의 늪으로 빠지는 거죠. 그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걸 해준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100개라고 할게요. 저는 100개 다 하고 있을까요? 다 못해요. 네, 못하는데요. 100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개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알고는 있는데 지금 우리 아이 학년과 상황과 아이의 공부 시간 수준에 맞추어서 이 100개 중에 어떤 걸 넣을까를 알고 지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00개를 다 하시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좀 조심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 라고 하시면서 또 오늘부터 뭔가 새로운 과목 하나를 추가하고 아이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자꾸 뭔가가 추가되는 상황이 전 너무 싫습니다. 오늘은 아이들 암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뭐 암기 위주의 공부는 끝났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지금 제가 저희 아이한테 암기를 시켜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수학 개념도요, 영어 단어도요, 네, 암기를 반드시 요구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지금 달달 외우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요. 암기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암기하는 경험을. 네, 암기를 해본 친구들은 진짜 외워야 되는 것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외워봤던 경험을 가지고 자기만의 외우는 방법과 이미 암기에 능숙해진, 암기에 숙달된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 볼 때 암기, 외워서 쓰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문제집을 좀 알아봐야 될 것들이 있어서 얼마 전에 서점을 잠깐 갔다 왔는데요.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영어 문제집을 좀 봤어요. 초등 엄마가 너무 많이 갔죠? 궁금해서 봤습니다. 내신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거기에 나왔던 문제가 저는 좀 살짝 놀랐어요. 교과서 외워서 쓰기라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네, 교과서 외워서 쓰는 문제가 나오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걸 연습을, 그러니까 빈칸에 뭘 넣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문장을 외워서 쓰는 거더라고요. 외워봤던 친구들이 또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뭘 외우게 해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 저학년 친구들 받아쓰기 연습할 때요, 엄마가 자꾸 불러주지 마세요. 네, 저도 이 방법을 모르고 엄청 불러줬습니다. 막 설거지 하면서 공책 옆에 놓고 3번! 막 이러면서 막 불러줬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고요. 최고의 방법도 아니었어요. 아이가 10가지 문장을 연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받아쓰기를 하면. 그러면 10개를요, 순서 상관없이 처음에는요, 그냥 10개 써봐.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이는 굉장히 황당하죠. 엄마가 불러줘야 받아 쓰는 건데, 그쵸? 그런데 이왕 받아쓰기를 공부할 때는요, 아이가 뭘 외웠는지 자기가 그걸 떠올리면서 그걸 써보는 것도 굉장한 기억력 훈련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순서대로 쓰는 것도 가능한데요. 받아쓰기라는 건요, 맞춤법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순서를 외웠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역사라면 순서가 중요해요. 그런데 받아쓰기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10개 문장 써봐. 생각나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써봐. 라고 해서 1번부터 10번을 자기 스스로 쓸 수 있으면 좋아요. 자, 이렇게 그림같이 10개를 다 쓰는 친구들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10개를 공부하고 그 중에 외운 거, 생각나는 문장 있으면 써봐. 라고 하면요, 아이들이 처음에 한두 개 정도 쓸 거예요. 거기서 시작인 거예요. 제발 10개 다 외워서 쓰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라도 기억해서 썼으면 잘했다고 하시고 나머지 9개를 불러주시면 돼요. 신기하게도
개로 늘어납니다. 다음날 2개를 쓸 거고요. 3개, 4개.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아이도 이제 훈련이 돼서 받아쓰기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면요. 자기가 엄마 나 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써요. 이제 1번 뭐 2번 뭐. 네, 그렇게 해서 맞춤법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암기하는 훈련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이 있었더라고요. 네, 저는 아이들 다 받아쓰기 끝나고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어 단어 외울 때 적용이 됩니다. 영단어 초등 때는 안 외워도 괜찮아요. 네, 그때는 독서를 올리는데 신경을 쓰시고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보면서 해도 괜찮고, 모르는 단어 그냥 패스해도 괜찮아요. 그 단어를 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요. 영 단어를 네, 이렇게 꾸준하게 외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요. 이 외운 단어를 자, 1번 해서 1번 불러요. 제가 문제를 엄마가 만약에 불러요. 1번 애플 이렇게 불러요. 그럼 아이가 이제 1번에다가 사과라고 쓰겠죠. 그죠? 혹은 애플 쓰고 사과라고 쓰겠죠. 2번 하고 엄마가 또 부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10개를 오늘 외웠어요. 그러면 10개 써봐. 라고 해서요. 오늘 외운 10개의 영단어와 한글 뜻을 써야 되는 거예요. 몇 개까지 쓸 수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한 3개 썼다. 외워서 쓴 게 3개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외운 게 아니라 오늘 외운 게 총 뭔지, 오늘 외운 모든 단어의 한글과 영어 뜻, 오늘 외웠던 단어가 뭐였는지를 기억하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영단어를 아이가 이제 3개 정도 외웠던 10개 외운 것 중에 3개를 영어와 한글로 썼어요. 그럼 나머지 7개를 불러주시면 되는 거죠. 이거 시간 지나면 나아져요. 나중에는 아이가 10개를 스스로 다, 네, 기억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취감을 느낍니다.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뭐였더라, 뭐였더라 하면서 이제, 네, 그걸 떠올리는 것. 그 자체가 뇌에는 굉장한 훈련이 되는 거예요. 누가 불러줘서 그것을 외워서 쓰는 거랑 내가 그 오늘 공부했던 모든 단어를 기억해서 쓰는 거랑은 달라요. 그쵸? 자, 세 번째는요. 영어 책, 영어 문장을 외워보는 거예요. 또 너무 어려워 보이죠? 네. 지금 아이들 영어책 아무거나 있을 거예요. 아무거나 있으면요. 거기에서 저는 ORT 당연히 추천합니다. 아무거나 보지 말라고 제가 자꾸 ORT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 ORT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저 ORT 덕분에 영어 읽기 돌파했고요. 영어 독립, 읽기 독립도 됐고요. 그만한 책이 없는 데다가 ORT가 아니라 다른 책을 엄마가 임의로 골라서 아이한테 이렇게 읽어보라고 권했을 때, 네, 조금,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나 약간 오래된 책 혹은, 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형식의 문장들이 나와 있는 책을 골라줄 위험이 있더라고요. 저도 저 혼자 고를 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책 고르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고, 골라왔는데 엉망인 책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ORT 중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뭐 한솔이니 인북스니 출판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형, 과거형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ORT라는 걸 통해서 검증된 책을 통해서 많이도 사지 마세요. 제발 단계별로 5권, 10권이면 충분합니다. 5권씩만 있으셔도 충분히 올라가요. 책을 많이 사준다고 아이가 빨리 올라가거나 더 풍성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요, 이 ORT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칠게요. 3단계 아무거나 제일 좋아하는 책 꺼내라고 하세요. 그걸 가지고 먼저는요, 제일 좋아하는 한 문장을 따라 쓰라고 하세요. 따라 쓰는 거 한 10번을 쓰게 하고요. 읽고, 쓰면서 읽으면서 쓰고요. 그거를 외워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10번은요, 보고 쓰고요. 나중에 거기를 공책으로 가려놓고 외워서 한번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외워서 말하라고 하고. 네, 거기에서 내가 외운 문장은요, 나중에 단어만 바꾸면 내 문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고, 영어로 글쓰기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쓰는 거예요. 따라 쓴 걸 외우는 거예요. 외워서 내 표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영어 듣기가 늘고, 읽기가 늘고, 쓰기가 늘어요. 그쵸? 그렇겠죠? 네. 이게 발전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요즘 쓰고 있는 방법인데요. 저의 이제 히스토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2학년 때 파닉스를 뗐고 2학년 때 영어 읽기 ORT를 3학년 때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일기를 한 3학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읽고 쓰고 있는데요. 요즘
이왕 영어 공부하는 거 기억력, 메모리 스팬을 늘리는 것에 좀 초점을 두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앞두고 있잖아요. 외우는 훈련, 외우는 습관, 외워본 경험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아이가 그 영어 책을 읽는데 영어 책만 읽다가 좀 지겨운 거예요. 곧 권태로워졌어요, 아이가. 그래서 제가 아이를 도전해 보려고 영어 문제집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냥 정말 평범한 문제집이에요. 어떤 문제집 하세요? 이거는 제가 뭐 답을 드리지 못할 만큼 그냥 정말 아이한테 고르라고 했고 아무거나 풀고 있어요.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 얇기도 하고 영어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한 서너 문제 제공되는 독해 문제집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아이가 책을 읽는 수준이 좀 있다 보니까 지문이 길고 어렵기는 해요. 그거를 그냥 문제를 풀고 맞았다 틀렸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거기 나온 지문 외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처음에 두 줄 외우는 것도 쩔쩔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아이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른의 시선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공부는 마음이 하는데 마음이 동했어요. 성취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10줄, 15줄 되는 영어 지문을 외우는데 처음보다 시간이 훨씬 짧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외우는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이 정도 갔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 거예요. 빨리 외우려고, 빨리 외우고 끝나고 놀려고요. 오직 목표는 그거예요. 빨리 끝나야 논다. 네, 애들 다 똑같지 않나요? 네, 빨리 외우고 엄마한테 검사 받고 놀려고 이거를 막 자기 혼자 머리를 엄청 썼더라고요. 이렇게도 외워보고 이렇게도 외워보고 하면서 지문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완벽하게 외우는 날, 물론 틀리는 날도 많아요. 그런데 계속 외우면서 좋은 거 처음에 두 줄밖에 못 외우던 아이가 세 줄, 네 줄 늘어나고 15줄이 되면서 자기 스스로 뇌의 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은요, 그렇게 빨리 발전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시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없어요. 하지도 않아요. 그죠? 굳이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이제 뭐 늙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아이들은요, 이 뇌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자극을 주는 만큼 팍팍팍 늘고 있어서 저는 정말 놀랐던 게 우리 아이는 그렇게 머리가 뛰어난 아이가 아니에요. 엉덩이 힘은 좋습니다. 성실하게는 해요. 그런 아이가 처음에 두 줄밖에 못 외우던 아이가 10줄, 15줄로 눈에 띄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의 뇌는 쓰는 만큼 개발되고 있구나라는 걸 제대로 느꼈고요. 아이가 처음에는 그거 지문 하나 외우는데 막 30분, 1시간씩 걸리던 아이가 10분, 20분 만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결론이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 이게 아니고요. 써야 되는구나. 뇌라는 거, 뭐 아인슈타인이 막 뇌를 써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가 기분 좋게 공부를 했을 때 뇌를 이렇게 자극을 했을 때 뇌가 이렇게 개발되는구나. 갑자기 두뇌 개발 타령인데요. 그걸 알았고요. 우리 어머님들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기분 좋은 뇌를 가지고 하겠다, 해보겠다, 나 이거 외워봐야겠다, 나 이거 외워서 성취감을 느끼고 엄마한테 칭찬받아야 되겠다. 아이들 순수한 거 아시죠? 저희 아이, 저보다 키가 큰, 그런 등치 큰 애가요. 이거 다 외우잖아요. 기뻐서 달려와요. 다 외웠다고, 검사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기특하죠, 진짜. 그러면 그냥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만큼 또 막 굉장히 과장된 칭찬, 이건 드라마나 영화 속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을 만큼 귀여나, 어쩜 하면서 막 구구절절 또 이제 칭찬을 늘어놓는 거죠. 그리고 이걸 외우는 과정, 어떤 방법으로 외웠어? 라고 호기심을 표현하고요. 그럼 아이가 막 또 난리가 나요. 구구절절 설명을 하죠. 막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바꿨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빨라지고 또 나만의 방법이 생겼는데 하면서 아이가 막 설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지금 당장 이거 외워서 어디 못 쓸 거 없어요. 근데 언젠가 뭔가 많은 것들을 외워야 되는 시점을 앞두고는요, 아주 좋은 훈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인트는 아이가 흔쾌히, 그리고 하고 났을 때 적절한 수준의 아주 아이가 만족할 만한, 흡족할 만한 수준의 칭찬과 그 성취감이 따라와야 되는 거고요. 싫다고 하면 안 시켰을 거예요. 좋다고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렸고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놓치지 않고 강하게 자극을 해서 팍 친 거죠. 아니 뭐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만의 전략이에요. 일단 던져봐서 안 되면 좀 기다려요.
그리고 아이가 할 수 있을 거다. 너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권하는데 라고 하면서 아이를 자극하는 거죠. 기분 좋게 자극을 했을 때 아이가 그럼 나 한번 해볼게 라고 했을 때 정말 해갖고 왔을 때 두 줄이 돼도 좋으니까 막 격하게 반응을 하면서 이것도 하는 사람이 뭘 못하겠냐라고 하면서 너 진짜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요. 아이들이 기분 좋은 뇌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뇌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 뇌는 하루가 다르게 개발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지금 그렇게 막 급하게 그럼 급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하루가 아까운데 이거 아니에요. 저 6학년인데 이제 막 시작했고요. 네,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니까 네, 받아쓰기부터 구구단부터 차근차근 시도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절대 힘 주지 마세요. 힘 빼고 가셔야 돼요. 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